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가방을 주고받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 등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청탁이 오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해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이 없는 김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금품 공여자인 최재형 목사 모두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금품 제공의 직무 관련성은 물론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최재형 목사나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 고발된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이 전 총장이 회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 목사가 직접 신청한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와 달리 최 목사를 포함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한 건데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새 법안은 지난달 19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최혜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입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새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수사하기에 고소 고발인이 수사 담당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의 경우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새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개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제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오늘 만찬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의 제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특검법안이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오는 4일에 곧바로 재결을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일단 뭐 4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10월 10일을 넘기지는 않겠다. 그렇게 지금 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월 10일을 넘기지 않고 이 특검법 재의결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0월 1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네. 지금 특검법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를 일단은 10일 전에는 해야만 그 법에 대한 어떤 그 본회의 재의결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요. 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그냥 눈 감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대통령실의 이유 자체도 뭐 위헌성, 위법성 하지만 법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대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에서 가족과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했던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지금 아마 거부를 그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 한 이 건만 한 8번째, 7번째 거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쓰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거부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게 재의결이 붙여졌을 때 최소한 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힘 내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8명 정도의 이탈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대표를 가장 필요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선호 선수는 그런데 재표결 앞두고 용산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수위를 놓고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오늘 뭐 중앙일보 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그 큰 의미가 있는 보도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황 변화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핵심 관계자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을 지금 김 여사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네. 뒤에 곧바로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 중 고민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거 그냥 상황 변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연 사과한다고 상황 돌파할 수 있느냐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근데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를 누가 막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막고 있어요. 네. 국민이나 뭐 국민 여론 보면 다 하라는 거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를 넘어서 뭐 수사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그 당대표 후보 4명 모두 이구동성으로 사과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 성향 언론들도 다 사과하라고 몇 달 전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 안 하는 거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정치적 유불리, 정무적인 판단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이미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네. 그 유불리 이야기하면 자꾸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공격하기 때문에 사과 못한다 이 얘기 계속 하는데 민주당한테 사과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여론 지형 대체로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여론 지형이 뭐 7대 2, 뭐 6대 3 정도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게 보면 보수 지지층 내 조금 넓게 보면 스윙보트라고 하는 중도층에게 어느 정도 진정성을 보여서 그 여론 지형을 좀 바꿔줘야만 뭔가 국민의힘도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과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정치적 유불리 얘기하면서 사과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상황은 뭐 대통령실이 각오가 돼 있으면 하면 될 일은 네. 자, 정광재 대변인.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이 이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뭐 충분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내용은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하겠다라는 검찰 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조사가 있는데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한 처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사과를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내가 분명하게 수사를 정확히 받겠다라는 네. 메시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분들이 이 정도 사과라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 나왔던 4명의 후보 모두 공히 얘기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지난 1월에 사과의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소영주 부대변인 네. 어떻게 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네. 자, 민주당의 특검법 재의결 같은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사과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너무 오래 기다렸고요. 이제 화가 나죠. 사과를 하면은 우리를 우롱하나. 그렇게 사과했더니 겨우 이만큼 사과하는 거야. 이제 사과를 넘어서서요. 사과보다는 수사와 그 수사를 위한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고요. 그 특검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거는 어느 국민과 똑같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들이 이제는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요.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말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배우자를 살리고자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본인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최재형 목사는 내가 청탁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수사심의도 기소를 하라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불기소를 내리면서 두 분 다 불기소를 했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살리기 위해서 기소에 준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범죄 혐의를 봐준다는 거. 이게 검찰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검찰 영역을 떠났고 이 부분도 특검의 부분에서 다시 밝혀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 말씀드리면요. 예.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연인 간에도 나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 잘못하면 그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사과하다가 더 싸움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과가 중요하다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사과하느냐, 뭘 사과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국면이 됐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